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중고신입과 생신입 누가 더 유리할까? 당연히 중고신입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수시 채용을 통한 경력자 중심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무 관련된 경험을 많이 보유한 중고신입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신입도 나름 나이가 많다라든지 공백기가 발생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더 쉽게 이직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이 로열티 부분에서 강한 챌린지를 받거든요. 나름대로 다 걱정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중고 신입이든 생신입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구분해서 제가 좀 강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채용 트렌드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 신경경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중고 신입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명확하되, 아무래도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신입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굉장히 스폰지처럼 빠르게 새로운 조직의 일 처리 방식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빠르게 또 흡수하는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강점을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그 두 가지를 다 내놔라 라고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답답하고 참 짜증이 나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갖추기 노력을 해야 되고, 중고신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름 새로운 조직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밸런스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이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신입과 중고신입, 특히 이 직무 역량과 이 로열티가 가장 합격에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고 차별화해서 강조를 해줘야 되는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무 역량 측면에서 생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특히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이나 인성은 어떤 게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직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중고 신입 이상으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먹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 김치찌개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빠삭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본인의 과거 경험에서, 직접 경험은 아니더라도 직무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최대한 긁어 오신 다음에 간접 경험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직무 역량으로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으로 부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중고 신입 결국 신입인 거잖아요.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그런 성과가 있다라는 걸 꼭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이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1년차, 2년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냈던 그런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런 성과를 수치화된 성과로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성과, 주변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연초에 여러분들이 수립했던 KPI, 그러니까 본인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성과를 객관적으로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이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업무를 굉장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본인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욱더 겸손하셔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 직무 관련된 경험에서 성과를 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닫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도 보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심으로써 본인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다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신입과 중고신입 나름 이 직무 역량을 강조할 때 좀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로얄티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로얄티라는 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꾸준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즉 지속적인 근무 의지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원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지원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함께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질적 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떠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원가가 무엇이고,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뭐 산업 자료라든지 기업 자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기업이 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직무와 연결시켜 가지고 왜 이 직무는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결하시면서 지원 동기와 포부에 담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에서도 본인의 직무 역량이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의 비전으로 담아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고신입 같은 경우에는 질적 노력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양적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양적 노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발로 뛰면서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점.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중고신입은 퇴사를 했잖아요. 처음은 어려워요. 퇴사한다라는 게. 근데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참 괜찮은데 또 이직하는 거 아닌가? 또 퇴사하는 거 아닌가?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정말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 친구가 우리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사보도 신청해서 한번 읽어보고, 실제 뭐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뭐 우리 기업의 고객들의 어떤 설문조사도 진행해보고, 뭐 B2C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B2B 관점에서 우리 기업과 연관된 어떤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 가지고 꾸준하게 이 기업을 이해하려고 정성을 다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에 방문을 직접 해본다라든지, 뭐 그 기업의 현직자를 인터뷰하면서 그 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든지, 뭐 그 기업의 CEO가 쓴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특히 이 기업을 선택했던 이유와 연결지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면서 질적 노력뿐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을 파악하려고 정말 애를 썼다, 그렇게 해야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한번 입사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지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양적 노력에 대한 부분, 물론 생신입에게도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특히 중고신입이 나중에 이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로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로열티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신입, 중고신입 누가 더 유리하냐? 지금은 모두 어려워요. 여러분들끼리 무슨 물어뜯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움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생신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고신입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서 나의 모습, 나다움을 보여줘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으시고 실행하시면 꼭 여러분들 합격하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